기쁨은 두 배로 찐남매 사이다. 네. 찐남매 사이다 팟캐스트 예술감독 이명석 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고민부터 인생 모든 고민까지 함께 나누는 방송 찐남매 사이다의 찐누나 이여정 부동산학 박사 찐 큰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찐남매 사이다 팟캐스트를 저희가 이렇게 호칭하는 저희의 그 구독자님들, 그다음에 애청자님들의 이름을 이제 시블링. 많이 없으시잖아요 아직. 아니 이제 들어오죠. 아, 그러실까요? 네, 들어오고 있고. 네. 시블링들. 시블링 아닌가요? 네, 시블링님들도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요? 네. 시블링이요? 왜냐면 또 저의 시블링이잖아요. 아, 그러지. 저의 찐 시블링. 네, 맞죠. 너무 잘 지냈죠. 오늘 이게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좀 오늘부터 좀 꾸며봤어요. 리본을 과하게 나오게. 이왕이면 좀 더 이쁘게 나오려고. 아는 그 옷가게 하는 동생한테 협찬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사실 협찬이잖아요. 사준 거면. 사줬어요. 알겠습니다. 자, 찐남매 사이다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인데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 번 처음하고 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소감이 어떠신지 큰언니. 일단 뭐 저는 첫 시간 이후에 제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팟캐스트를 네. 제가 진짜 했구나. 그래서 저한테 잘했다 셀프 칭찬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보다 좀 더 즐겁고 그리고 재밌게 앞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을 하시다가 저희 사석에서 이거 재밌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너무 기대하고 오늘도 이제 오신 큰 언니고 저는 팟캐스트 어땠어요, 우리 맥쌤은? 하고 그 녹화된 걸 봤더니 주변에서 네. 지인들한테 먼저 이렇게 시연을 했어요. 이제 올려져 있는 거를 시연했죠. 지금 이제 뭐 많이들 아직 못 보시니까. 근데 다 재밌다고. 그래요? 네네. 저는 쑥스러워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그 큰언니는 모르는데 큰언니가 웃기다고. 제가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전 웃긴 사람이 아닌데. 아니 웃기고 있다고. 아니 아무튼 그 웃긴 포인트가 있는데 그 웃긴 포인트는 사실은 큰언니는 몰라요. 저희 동생들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난 약간 좀 진지한 사람인데. 엉뚱미가 있는 거가 아마도 이제 좀 특히 그 여행 얘기했을 때 진짜요? 그걸 많이 상당히 웃기다 이런 얘기 하고. 뭐 듣는 분들이 웃기다 즐거우셨다면 네. 저는 뭐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사연과 큰언니의 엉뚱한 매력이 담겨있는 찐남매 사이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제 구정 연휴가 네네. 지났고 이제 2025년이 힘차게 시작을 했어요. 네네. 저희가 지금 구정 전에 이제 팟캐스트 1편 이제 시작을 했고 네. 1편을 올라갈 때는 아마 구정 연휴 지나자마자 네. 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구정 연휴가 지나니까 저는 의외로 이제 진짜로 새해가 밝았나 보다. 구정시시나구나. 사실 심정 쉬어요 마음은. 근데 이제 구정 연휴가 기니까 뭐 저 외국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오랜만에 구정을 이제 한국에서 쉬고 있는 그쵸. 건데 요즘 요번 연휴가 좀 많이 길었죠? 연휴도 길고 또 그 쉬는 것도 길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쉬게 돼서 조금 루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연휴가 길면 좀 루즈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팟캐스트 찍는 촬영 날을 기대하면서 왔죠. 근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네. 오늘 눈 많이 와가지고 많이 내리죠. 그래서 사실은 눈 오는 날은 잘 안 돌아다니는데 시골 살아가지고 왜 집에 갈 때 걱정스러워가지고 안 되면 여기서 자고 가야 돼요? 네, 여기 감독님네 여기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촬영 장소가 좀 멀잖아요. 요번에는 여기 촬영 장소가 영종도. 네, 그러니까요. 영종도. 영종대교, 인천대교 건너가죠. 네네. 인천대교 넘어와서. 인천대교는 송도에서 오는 거고요. 저희는 무슨 대교인지 무슨 대교예요, 감독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있죠. 그죠? 두 데도 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 넘어오신 데는 영종대교. 영종대교죠? 영종대교. 네, 맞아요. 영종대교 눈 오는데 조심히 왔습니다. 바로 이제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녀입니다. 구정 연휴를 좀 길게 쉬고 연휴가 끝나고 다시 자는 복귀한 후 요번 주에 올라온 거네요. 더 컨디션이 네.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일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명쌤이랑 비슷한 고민 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렇네. 그럼 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명쌤 먼저 해주세요. 아니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지 뭐 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집중이 잘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너무 이제 기니까 연휴가 네, 다시 일하기가 막 귀찮고 이러잖아요. 막 퍼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촬영 날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움직이는 어떤 이벤트, 내가 좋아하는 일 같은 거를 그게 꼭 일이 아니더라도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친구나 아니면 야외 활동 같은 거를 집에만 많이 있었으니까 혹은 그런 걸 그래서 미리 좀 잡는 좀 거죠. 나가서 이렇게 재밌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이게 좀 루즈한 거 삶을 확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약간 타이트한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비슷한 걸로 어쨌든 사실은 새해 들어오면 항상 다이어트 생각하잖아요. 여자분들, 직장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너무 많이 살이 1월, 2월이 좀 많이 찌잖아요. 집에서 쉬는 날 많고 네. 연휴 때 맛있는 거 네. 많이 먹으니까 아마도 이분도 운동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운동을 한번 도전을 해서 그러면 좀 정기적인 시간에 계속 그 운동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컨디션도 복귀하지 않을까요, 조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비싼 PT를 끊어 놓는다든지 안 가면 안 되게. 그래서 저도 하나 뭐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야? 발레? 기초 발레. 발레를 잘하는 건 성인 아니고 발레. 약간 몸이 되게 좀 아니 사실은 발레 스트레칭을 해야 될 정도로 몸이 좀 굳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무용학과 출신이니까 그쵸. 발레를 사실 제가 추천했었는데, 추천했는데 예. 성인 발레가 왜 좋을 것 같냐면 우리 큰언니한테는 큰언니가 다 모든 걸 갖췄는데 유연성을 못 갖췄어요. 지금 많이 근데 딱딱하죠. 나이를 들면서 유연한 게 좀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사실 그죠? 많이 적었죠. 그래서 유연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좀 안 좋은 게 오잖아요. 어떻게 밸런스 보면. 깨지니까 살부터 찌지 일단.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여자들은 같아요. 또 나이살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뱃살. 남자도 나이살이 있다. 그런 게 근데 나이살이라고 하지 말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거는 핑계다. 운동을 하면 무조건 다 그럼 빠진다. 5천만이 핑계를 대고 있나요? 아니 뭐 완벽한 몸을 갖고 계신 50대, 60대 되게 도전하시는 분들 멋진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저는 그 완벽한 몸의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몸집이 있었던 적은 없기 때문에 몰라도 조금 이렇게 쉐입이 중요하지. 어떤 분들은 마른 것만 원하고, 그죠? 어떤 분들은 근육이 많은 것만 원하고 이러시잖아요. 그쵸, 각자의 스타일이 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블링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좀 통체가 있는 것도 멋있고, 또 말랐지만 뭐 이렇게 너무 마른 것보다는 조금 살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살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탄력 있는 그렇죠. 그런 몸매를 예, 말씀하시는 약간 거죠? 쉐입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주 마르거나 네네네. 다이어트해서 정말 그냥 완벽한 몸매를 추구하지 추구한다기보다는 말고. 네. 네.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뭐 희열이 있고 좋을 수 있는데 네네. 내가 만족할 정도의 몸매 있잖아요. 저는 사실 남한테 보여줘서 만족감이 느끼면 나도 만족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럴 수 있는데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 피트니스 쇼라든지 이런 연출을 많이 해봤는데 했죠. 예. 정말로 그거는 그쪽이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예민하시고 운동을 많이 정말 하시니까 완벽한 걸 원하니까. 정말 완벽한 걸 원하니까 저는 그 예민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을 만들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더 막 몸이 좋아 보이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때 좀 낫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낫다. 요즘은 좀 운동 지금 좀 낫다. 올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그럼요. 명쌤도. 지금은 이제 사실은 팟캐스트가 육성으로만 가려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 이거 그 육성만 메인- 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 메인가 아니죠. 지금 유튜브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감독님이 그래요?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조금씩 되네요. 빼고 있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솔루션. 운동을 해라. 네. 그 대신 비싼 운동을 해라. 나갈 수 있게. 그렇죠. 아까우면 나가니까 여자들은. 근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아는 선배 누나가 운동을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PT 같은 거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끊고 전화 와요. 뭐라고요? 명쌤 네. 환불 받으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연 좀 읽어주세요. 두 번째 사연. 저는 35세 못솔남입니다. 못솔남을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얼굴이나 외모가 크게 뒤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 앞에서는 좀 말이 잘 안 나오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사연을 올리셨네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못쏠이라고 근데 하시니까 35세 못쏠이면 의외로 많아요. 진짜 너무 네. 많아요? 제 주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의 남자분들은 법정으로만 몹쏠 아닌가? 죄송해요. 법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법적으로요? 아니 이제 혼인신고만. 정말로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해봤다는 거죠. 지금 착각하신 거죠. 그죠. 결혼이나 결혼, 뭐 이런 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못쏠 그냥 연애를 못 해봤다고요. 진짜요? 35세까지? 근데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못쏠람 벗어나려면 근데 보니까 외모는 괜찮은데 네. 여자 말이 그러니까 참 말을 주변이 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말 주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말 주변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찍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는. 네. 말 주변이 왜 없을까? 여자들 앞에만 가면 이제 말이 안 나온 성격을 갖게 근데 된다. 그러니 말 주변이 많은 저 같은 성격도 있지만 네. 말이 이게 외모가 괜찮으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먼저 과묵한 대시하지 남자를 않나요? 좋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분들 있는 곳을 잘 안 가시는 분인가 보다. 직업적으로 남자들하고 움직이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자를 이렇게 그게 직장인이든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이든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데 있으시면 네. 그래도 여성분들은 좀 괜찮은 분들한테 요즘은 먼저 대시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먼저 여성분들이 가서 말을 걸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조금은 사회적인 활동 범위를 좀 넓혀서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자분들이 좀 있는 네, 곳으로 네. 가서 근데 가더라도 말을 못 한다고 하니까 교회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괜찮다. 왜냐하면 괜찮다. 종교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에 가면 너무나 불교는 안 될 것 같고 그죠? 모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하시고 특히 처음 가면 정말 안내를 많이 해주시면서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뭐 이런 활동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도 네. 그 소개팅을 주선한대요. 그럴 그런 수 있을 모임이 것 있다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간절한 그런 분들끼리. 분들의 자녀들, 아. 자녀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소개시켜주는? 모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못 만나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네네. 근데 그거는 꼭 주님의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되는 애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분은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연애잖아요. 여자분하고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만들어 해야 되는 그러면 거잖아요. 크로니는 그 과거에 싱글일 때 말을 잘하는 남자가 좋았어요? 아니면 과묵한 남자가 좋았어요? 저희 때는 좀 과묵한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말 잘하면 좀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좀 아들하고 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외모적인 거는? 외모는 좀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 사람 안 왔거든요. 크로니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외모보다는 네.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 그리고 그냥 스타일 그런 걸 더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외모는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제가 못 봤으니까.
그냥 잘하려고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큰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진실된 느낌으로 제가 말을 좀 재밌게 그렇죠. 못해요, 좋네요.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편안한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편하고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남자들을 여자는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조금 어. 오히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있는 결론은- 그대로 모습을 네네. 보여줘라. 결론은 교회 가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라. 오케이.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아, 세 번째 사연 제가 읽을까요? 네네. 네. 1화 때 찐남배 사이다에서 큰언니가 추천해 주신 제가 추천해 네네. 주신 겨울 여행지, 여행지로 일본 여행지. 일본 여행을 생각 중인 두 아이 맘입니다. 일본도 가까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처음 가는 일본 여행에 어디가 좋을지 다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지역 선택을 못 해드렸구나. 그때 네. 사실 그 그래요. 방송 이후로 되게 많이 저는 일본 여행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요.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 큰언니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디라고 봤더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지금 보니까 또 홈쇼핑에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제가 홈쇼핑에서 일본 여행을 봤어요. 그렇죠. 일본 여행을 팔아. 그래가지고 저걸 보셨나 보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삿포로라든지 네. 그 눈 이런 모양을 막 만들었고 눈꽃 축제 같은데 하는 곳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 여행을 막 찾아보니까 저는 오히려 도쿄 시내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도쿄 하라주쿠. 그러니까 패션 어렸을 때 하라주쿠 패션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제 나이 네네. 때는. 근데 정작 하라주쿠를 가본 적이 없었잖아요. 하라주쿠, 신주쿠.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게 도쿄 시내에 있는 곳이잖아요. 곳이죠. 예. 근데 저도 지금 보니까 처음 여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처음 여행할 때는 일본이, 예. 일본. 그러면 일본의 수도가 도쿄거든요. 그래서 도쿄 여행을 추천해요. 왜냐면 한국 여행 올 때 일본의 수도는 도쿄, 한국의 수도는 서울. 그러니까 서울 일본으로 가듯이 아, 일본도 처음이니까. 도쿄 여행이. 처음이니까 도쿄를 가라. 네, 지금 아까 얘기한 뭐 패션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식도 되게 다양하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해외 여행을 갈 때 처음에는 시내를 가고요. 이렇게 수도처럼 수도가 있는 곳이 수도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시내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며칠을 일본 문화. 휴양지를 들렸다가 오는 케이스예요. 아니죠. 이제 이분이 짧게. 뭐 여행을 일본 여행 가시는 분은 대부분 2박 3일, 3박 4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목적을 선택해야 돼. 휴식으로 갈 거냐, 힐링으로. 네네. 아니면 쇼핑이나 그냥 일본 문화 체험을 할 거냐. 애기들이 2명이라고 있으니까 아마 힐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힐링. 애기들하고는 저는 유후인. 제가 갔다 온 그곳. 오이타 유인 온천. 네네, 여행이요. 온천 여행도 괜찮더라고요. 겨울에는. 힐링할 때는 온천 여행이 최고죠. 그래서- 홋카이도나 홋카이도 그쪽에, 온천 네, 좋거든요. 홋카이도. 나 지금 얘기하신 유후인 온천이 네네, 그쪽도 너무 이 경치가 이쁘죠. 이쁘고, 예. 그래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봤어요. 아무튼 결론은 알아서 가. 아니요. 알아서 해. 일본 알아서 봐. 목적이 뭐야? 목적에 맞춰서 가라. 예, 목적이 따라서 네, 이번에 마무리 해드려야죠. 어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연이라고. 유인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추천지를. 아직 홋카이도는 여기서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만약에 쇼핑을 갈 거면 얘기하죠. 도쿄나 도쿄 그리고 여행을 저기 하고. 가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큰언니. 오사카. 그러니까 제 2의 도시가 오사카예요. 일본이. 많이 하시네, 일본은. 오사카 제가 갔다 왔어요. 괜찮아요. 이 오사카 뭐 있어요? 몰라요. 오사카에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런닝하는 그 뒷배경에 그 스팟인데, 모르세요? 되게 유명하신 일본에서 방송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 그래요? 있잖아요. 쇼핑만 해가지고 사실 잘 몰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알아서 가라. 요 몇 가지 보시고. 자, 다음은 네. 이제 경제적 문제 혹은 재테크 고민을 들어볼 시간인데, 네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큰언니께서 첫 시간에 이어서
네. 경제 고민이라든지 경제 관련된 문제들 이거를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네네. 사실 오히려 이 부분을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 주변에는 경제 고민, 왜냐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삶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의 막 고민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네네.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오늘은 저한테 몇 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올려달라고 있다 했는데. 보니까 네네. 이제 지인들이 저한테 만나면 또는 전화로 물어본 네네. 고민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올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네. 집을 사야 될까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집 고민. 네.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네, 많이 고민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란 건 어쨌든 부동산은 누구나 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게 전세든 월세든 거리에서 살진 매매든. 않죠. 네, 그러니까 올해 집을 살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는 네. 저는 올해도 지역을 잘 선택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때 제가 사는 집은 어떠한 투자 목적보다는 내가 사는 삶의 라이프거든요. 집은.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가장 물어보시잖아요. 제 집을 살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현재 경제적인 규모, 그거를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살려면. 그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잣돈이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그리고 지역을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적인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억인데 집을 사고 싶어요. 아니면 5천만 원인데 가능할까요? 뭐 그런 디테일한 고민들은 아마도 남겨주신다면 그분의 경제적 규모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러면 모든 고민을 이렇게 저 찐남이 사이다 훈원이한테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건 목적이 어떤 거고 그다음 규모가 어느 정도의 집을 원하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투자 그렇죠. 목적이냐 실거주 목적이냐 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하고 사실은 투자 목적인 분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럴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역을 정해야 되고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부동산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힘들잖아요. 그게 어때요? 근데 저는 제 집 주변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꼭 목적으로 물론 매매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때문에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본인이 처한 금액과 그런 걸 얘기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돈과 규모를 대충 보시면 어느 지역 정도 사실 수 있는 거는 아마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 3군데 이상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집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런 거이지 않을까. 그 지인의 고민이 직구매를 지금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외국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고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지고 깡통 전세 뭐 이런 네네, 이런 얘기들이 네. 많잖아요. 네. 하우스 푸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내가 지금 구매를 했는데 이게 더 내려가지 않을까. 아마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만 그분의 상황에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디테일이 그런 필요하죠. 필요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디테일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저한테 그걸 상의하신 분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네. 월세 비용보다는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를 물어보신 분이에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이 원하는 위치에 갖고 있는 종잣돈이 있으시면 사는 게 맞다. 왜냐면 네네. 월세 사는 거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몇 년씩 사는 것보다는 네네네. 내 집에 앉아서 대출 이자가 월세 이자보다는 적을 수 있으니. 네네.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어때요? 제가 많이 비싸져가지고.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내려갔나요, 조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동산 네.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 네, 이자 네. 대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현재 이자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이자는 2.2%, 뒤에 설명드린 청년들을 위한 대출, 뭐 디딤돌 대출 여러 가지의 그런 대출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 있는 분들은 담보대출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또는 내가 지금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좀 높으신 분들은 조건에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기금에. 네. 그런 분들은 한 3점 후반에서 4% 정도의 대출을, 담보대출을 받으신다고. 그럼 경제력이나 그 갖고 있는 담보력에 따라서 네. 율에 따라서 이 이자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금을 이용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그 뒤에 그러면 예전보다 그러니까 뭐 작년 네. 좀 내려가는 추세요. 이자가 내려가는 추세인가요? 이자가 지금 많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나요? 네네, 안정화되어 있고. 나라가 엉망이라서 이런 걸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그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그런 금리 인하에 관련된 네. 정책이 또 나와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이자가 좀 내려갔고요. 사실은 작년에는 많이 힘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솔직히 그 주변에 이게 장애업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사실 그쪽 그 관련된 금융 관련된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과 또 상가와 토지와의 이제 이율이 다 다르고 내가 네. 보유하여 있는 물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네. 내가 지금 월세 사니까 주택이 아무것도 한 가지도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무주택 분들한테는 나라에서 기금에 대출을 해주니까 네. 그거를 알아보시는 거 좋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런 거네요. 평생 만약에 살 지역이고 내가 살 집이다. 그러면 기금이나 이제 낮은 이자율을 선택해서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구매하는 것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최초 생애 저주택은 주택 도시 기금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 대신에 소득이 많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6억 이상의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그 있어요. 조건들 맞추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2%의 기금 네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네.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담보대출보다는 저렴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면 그렇죠.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주택 그죠? 도시 기금 사이트요. 네네네. 거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방문하셔서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경제 고민이 혹시 들어온 게 있을까요? 두 번째 경제 고민은 저한테 온 게 있었는데. 그래 어떤 한번 거 말씀드려요? 있어요? 네. 제 지인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근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네네. 한국에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집이 네. 단독주택이에요. 네네. 집이 상속이 된 거예요. 네네. 증여 상속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판매하거나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집을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세금 부분이 걱정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외국에 계시는데 시민권자이신지 아니면 영주권자이신지에 따라서 사실은 매매하는 서류가 다르고요. 약간 준비해야 준비해야 서류가 될 다르고. 서류가 다르고 네. 양도세의 세율도 다르고 다양하게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세무적인 걸 확인 한번 해 보신 다음에 매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쨌든 관련된 조건이나 서류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걱정이신 제가 들어볼 때 질문이 네. 양도세가 나갈까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속받은 상태에서 그런 것 매각하는 같아요. 거기 네.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세무사님께 요 내용을 설명해서 네네. 내가 지금 팔 건데 상속받은 상태에서 할 때 그리고 그분이 외국 계시잖아요. 네. 외국 계시니까 사실은 영주권자이시면 한국 국적이니까 네. 그냥 한국 양도세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네.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자들은 또 세율이 다르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하신 다음에 매각을 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마도. 전문가분한테 근데 어찌됐든 여쭤보시고.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리하고 싶을 때는. 예.
세금이나 양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통 매매 기본이에요. 대부분 팔고 싶은 마음에 지금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매매를 하신 다음에 양도세를 계산하시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파시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걸 예상을 주변의 세무사님들한테 양도세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파시는 게 양도세를 갑자기 많이 나오는 분들이 혹시 종종 모를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왜냐면 봤어요.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런 많이. 방법은 이거네요, 푸너님. 일단은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 네. 세무사님을 찾아가봐라. 그렇죠, 그럼 먼저. 일단 미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사람들은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는 내 누나나 아시는 내 뭐 오빠 동생들한테 네, 네.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면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쉽다 보니까. 네, 근데 네. 그거에 맞춤한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게 정답일 수 그렇죠. 있네요. 그죠?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게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상담료가 뭐 10만 원 뭐 비싸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상담료를 제가 꼭 뭐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 생각은 제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그 비용을 들여 시간을 내서 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양도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금액을 네. 뽑아주기 때문에 그 세무사님한테 상담하는요, 변호사님한테 상담할 때 비용들 각각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네. 회계사님한테 그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하시는 게 맞다. 파시기 전에 미리. 전문가를 찾아가라. 네네. 그 주변에 이렇게 두시는 게, 지금 이걸 들으시는 20대, 30대 혹은 40대 초반 네. 분들 때까지는 사실은 위에 어른들이 있으시고 가족분들 중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생각을 못 할 텐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주변에 두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서 가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혹시 다른 경제 고민 사연도 혹시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고민이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그 지인분한테 저희 상가주택, 그 요즘 상가주택 또는 원룸주택 같은 네. 다중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물, 좀 작은 건물을, 네. 전세입자가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지방도 빠졌잖아요. 전세 가격이 높았다가 작년에 네. 내려가가지고 전세입자를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서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네. 그럴 때 매각을 여기저기 내놓으셨는데 요즘 매매가 잘 안 되니까. 네. 근데 어디서 매매를 했냐면 당근마켓에서도 부동산 매매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딱 듣고, 저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차도 팔더라고요. 차는 봤는데, 네. 주택까지? 그걸 아, 보면서 정말. 그 지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은 분들 중에 혹시, 내 건물이 안 팔리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네네. 거예요. 경기가 자꾸 내려가는데, 네. 이자는 자꾸 나가야 되고, 가격은, 좀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것들 처분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네네, 급하고. 그럴 때 부동산 한두 군데만 내놓지 마시고 네.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내놓으시어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당근마켓에서 팔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당근마켓에서도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동네 분들. 동네에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 있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소유자가 내놨으니까 그거를 신뢰도가 또 신뢰도 있고. 있어서 확인하고서는 바로 매매를 했대요. 신뢰도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뭐 수수료 같은 것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그런데 봐도 매매를 수수료 할 때도 위험 수위가 있으니까 서류를 부동산 중개사님들한테 작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양쪽에 한 분이 요즘 사실은 모든 국민분들이 부동산 전문가 아닌가요? 웬만큼의 서류는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네. 많이들 전문가분들이 있으신데 네. 정말 그런데 불안하고 그게 잘 모르신다면 네. 부동산 분들한테 그런 걸 가서 해달라고 하셔도 상관은 근데 없죠. 서류 대행 정도는 사실 하실 수 비용이 있죠. 들어가다 하더라도 수수료보다는 네네. 저렴하니까. 그렇죠. 예. 체크해야 되는, 저는 그건 꼭 해야 네네. 된다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경제 고민을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 다음은, 사이다톡. 사회 문제, 심각한 문제나 억울한 일들을 고발하는 시간인데, 이름하여 저희가 사이다톡이라고 이제 적었잖아요. 네. 억울한 일. 네. 억울한 일 당하신 거 요즘 최근에 혹시 있으세요? 저요? 네. 잘 없어요. 혹시 감독님 있으세요? 억울한 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일. 지금 딱히 갑자기 생각나진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전화로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억울한 일이 의외로 제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이번 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억울한 일. 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버님. 지금 뭐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혹시 요즘에 억울한 일 혹시 당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왜요? 혹시라도. 그런 일 매번 있죠. 매번요? 네. 특별하게 그렇게 억울하다 생각이 나는, 막 분이 난다, 뭐, 이렇게?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줘요. 왜? 그냥 얘기해줘요. 지금 그 필요해서. 왠지 이런 자체가 화가 나고 분이 나. 끊어? 끊어. 요즘에 억울한 일이 많이 없네. 없어요. 나라만 억울한가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보니까, 방송 보니까 억울하신 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시던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다음, 기분 좋은 소식. 억울한 일은 이제 없으니까요. 새해를 맞아서 기분 좋은 희망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좋은 소식 있나요, 올해? 사실은 좋은 소식. 제가 저번에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 찾아낸 그 2025년 그 휴일 119일이었나요? 총 합쳐서? 그래, 그거 찾아낸 거. 네네.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다 아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래 3분의 1 정도 쉬나 보다 이랬고, 제가 오늘 찾아낸 좋은 소식은 이름하여 주거안전장학금 첫 시행을 한대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네. 저도 대학을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그 대학생들한테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소식이 있대요. 근데 그래요? 첫 시행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그 뉴스 사이트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 안정 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네. 네. 사실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20만 원 갖고 뭘 하지 이랬죠, 저는. 근데 그래도 지원금이니까 지원해준다는 게 그럼요. 중요한 거죠. 뭐 나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원거리,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여기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로 대학을 왔다든지 이런 내용들 내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학기 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면 2차 신청 때 막 이렇게 신청 기간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올해는 주거안전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기존의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네. 요건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장학금 신청할 필요가 있다. 좋네요. 네.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 이걸 듣고 있는 대학생분들이나 주변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새로 입학생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죠. 알려주시면 좋을 너무 것 좋죠. 같아요. 그래서 뭐 Q&A 같은 걸 들어보면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에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기 때문에 원거리 진학이 안 된다. 안 된다. 요런 거. 그래서 요런 원거리 소재지 이런 거 잘 알아보셔서. 요건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어쨌든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네네. 주거 안정 네. 장학금 네.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2025년도에 저번 주에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 몇 가지 정책이 이제 바뀐 정책이 있어요. 또 정책 가운데서 네. 좀 알면 도움되는 정책을 제가 오늘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근데 주택 드림 대출이 이 대출이 장점이 뭐냐면 무주택 분들 중에서 특히 청년들은 나이가 19세 이상부터 34세를 말하거든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출시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과 이어서 연계되는 대출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가 했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가 최저 저렴- 2.2% 저렴한 금리로 이자로? 예. 그래서 대출의 전체 분양가 80%의 이자가 싸기 때문에 80%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대출 받으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네. 이 청년들한테 무주택이니까 최초 주택 자금처럼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출이 있으니까 올해 이 청년분들 중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대출이 될 거다. 네,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혜택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올해 바뀐 정책 중에서 약간 작년에 이자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세금, 그러니까 이 이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게 한 두 가지 나왔는데요. 요거랑 두 번째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러니까 특례. 예, 신생아를 대출. 낳았을 때 과거에 아기요? 예, 신생아. 했을 때 대출에 대한 네. 거를 진행을 해요. 지금 과거에. 아기를 낳으면 대출을 네네.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기를 낳은 신생아에 대한 네. 특별 대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부터 이걸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부 합산, 부부가 아이를 낳으니까 부부 그렇죠. 합산 연소득이 기존엔 1억 3천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을 좀 더 완화했다는 건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부부 합산 2억 5천만 2억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버시는 분들도 들도 이 혜택을 받을 네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2억 5천 넘어가면은 못 받죠. 못 받죠. 이 특례 대출. 근데 부부가 아니고 혼자 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신생아니까 아마도 요 요건에 아마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저출산에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혜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요건들은 아까 알아봐야겠다. 말씀드렸듯이 요런 아까 주택 드림 대출이나 이런 대출의 요건들 네네. 특히 요거는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나요? 주택 도시 기금 사이트.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 네, 거기에 가셔서 방문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은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사고 싶은데 가장 걱정하는 게 이율이잖아요. 이율인데 그렇죠. 이자가 얼마나 비쌀까 이런 걸 가장 걱정하죠. 고민 많이 네. 하시죠. 그래서 최초 주택 자금 구입은 네. 그 사이트에 보시면 분양가 내지 아니면 매매가의 네. 80%까지 해주는 그런 34 요건들이 세까지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택 드림 대출은 34세고요. 그 외에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다른 대출도 네네. 있어요. 이 요건에 안 되는 분들은 그 최초 주택 자금에 다른 또 다른 요건을 주택에 대한,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혜택이 주택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거기서 알아보시면 6억 이하에 네네. 관련된 주택을 살 경우에는 네. 다 해당이 되시니까 주택 도시 기금 사이트를 잘 활용하셔라. 네네. 그 대신 좋은 사이트. 근데 사실은 보시면 왜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했는지 이게 법적인 거잖아요. 법적 청년들 그잖아요. 그다음에 뭐 노인을 이렇게 저희가 법적으로 정하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사실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하철 혜택, 그쵸, 뭐 예. 이런 것들을 법적 나이가 있을 텐데 네네. 19, 34세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30대도 나이가 좀 있고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맞아요. 요거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 요 나이대에 해당이 된다면 미리미리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가시는 게 이 경제적인 삶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거나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훨씬 조금 빠르게 정보들이 안정이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빨리 이걸 알았다라면 그렇죠. 그런 좋은 정책이 많이 있다. 네, 정책이 있다. 과거에 많이 활용하셔라.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그런 서민들을 위한 최초 주택 자금은 혜택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선진국으로 네. 선진국이란다. 욕하시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거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칩싸게 힘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 나이는 요런 네. 주택 드림 대출을 활용하고 네. 이 나이 벗어나신 분들은 네. 그 사이트에 보시면 그 다른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는 대출들이 네, 많이 네, 있으니까 네. 그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 도시 기금 사이트에서 활용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하는 분들 보면 그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들어가 보세요 이러잖아요. 네, 네. 안 달아줄 거야. 직접 찾아 들어가. 저 솔직히 이거 들으면서 링크를 달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이트 이름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택
도시 기금 사이트요.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정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저희 그 협찬,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협찬이나 광고를 해주시는 시간인데 네네. 협찬을 받아오신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벌써요? 여 장소요? 이 장소를 홍보를 해달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위치는 영종도. 영종도. 그다음에 주소는 이 주소는 여기다 밑에 적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이곳은 이제 숙소로 생각하는 그 에어비앤비 네. 숙소이고요. 외국인 분들, 한국 분들 공항 가시기 전에,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전에. 혹은 들어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좋은 위치에 있고요. 사실 이 너무 이쁜 데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기회가 되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있잖아요. 뭐요? 이게 좀 3층 건물 옆에 있으니까 네. 가족분들한테 이제 대가족들과 뭐 파티하던가 뭐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하는 파티룸으로도 장소도 좋고, 괜찮을 것 그다음에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방에 계시던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제삿날? 제삿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 생일 파티. 아니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이 가족 명절 모임. 때. 가족 모임. 명절 때. 그래서 집이 좀 다 좁거나 많은 분들은 여기를 이 대여해서 많이 이용을 하신대요. 이번 연휴에도 그러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촬영이 여기서 못할 뻔했어요. 근데 연휴 다음이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 소개 안내는 다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청취자, 저희가 계속 고민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연들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들으시다가 나 하고 싶다, 여기다가 진짜 뭐 물어보고 싶다, 뭐 그게 연애 고민이다, 인생 고민이다, 아니면 특히 우리 큰언니한테 진짜 디테일하게 어떤 경제 고민, 부동산 고민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디로 활용하면 좋을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저요? 네, 제가 안내를 해주세요.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구글 폼, 이런 광고 이게 협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구글 폼, 찐남의 사이다 구글 폼을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을 활용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연 안내,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팟캐스트 시즌 1의 네. 에피소드 2를 지금 진행했는데요. 네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을 그냥 뭐 1편하고 똑같아요. 아니, 사실 1편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큰언니의 극구 만료로 인해서 자기가 별로 안 나왔다, 그다음에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다, 위치가 자기가 오른쪽에 앉아야 된다, 왼쪽에 앉아야 된다, 그다음에 책상이 별로다, 뒷배경이 무슨 커튼이 웬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시블링들,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이쁜 장소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찐남매 사이다의 이명석, 이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